그 스피노프만 하시면 안 되고 스피노프를 해서 그 법인을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법인에 이제 그 지분을 확보하냐 이걸 좀 이렇게 활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스피노프 가업승계 박세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오래간만에 네. 스피노프 관련해서 영상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 스피노프라는 게 어떤 거죠? 스피노프 많이들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기업 분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분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사업했던 그 회사를 분할하는 거죠. 네. 예. 근데 분할을 하되 스피노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저희가 스피노프 쪽으로 많이 해드려요.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네. 스피노프해서 주주를 또 어떻게 하죠? 창업 기업으로 적격 창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스피노프 할 때 이 기업이 창업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저희가 원하는 절세 방안이나 정부 지원책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창업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모기업의 주주 구성과 창업 기업의 주주 구성을 명확하게 나누어야 됩니다. 자녀분들 주주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모기업에 주주가 있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비율에 대해서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저희가 인발부 됐을 때 다 정비를 해드립니다. 스피노프는 대표님들이 이제 용어적으로 찾아보면은 그냥 기업 분할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도 이 기업이 크지도 않은데 분할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알아들으신 분이 계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기업이 있고 분할을 할 때 매출을 분배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정부 지원책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절세 장치를 하기 위해서 창업기업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모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면 그러면 연구소에 좀 집중돼 있겠죠. 그래서 연구소를 법인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화했을 때 그 창업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지켜줘야 될 창업기업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적격하게 하실 수 있게 사업 목적에서부터 위치, 사업 코드, 주주 구성, 임원 구성 등 처음부터 저희가 인발부대에서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창업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 네, 예전에는 그냥 창업 기업이구나 라고 끝냈지만 재작년 6월 29일부로 중기부에서 창업기업 확인서라는 걸 발부합니다. 창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신청을 중기부에 하게 되면은 확인서가 나오거든요. 그 확인서를 받아야지만 창업으로 확실히 인정받는 거고요. 그럼 이제 창업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 세제 혜택이 있죠. 저희가 창업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인데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은 합법적 절세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창업 기업을 저희가 적격 창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50% 절세 방안을 갖고 가고요. 맥스로 100%까지 5년간 법인세 절세 방안을 가져갈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창업 중소기업은 이제 법인세 50% 감면을 받고 네. 또 100% 감면을 받으려면 청년 창업 맞죠? 네. 청년이라는 건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나이 기준이 세법상 나이 35세 이하입니다. 일단 세법상 법인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이제 35세 이전에 34세까지 이제 창업을 해야 법인세 100% 감면 네. 받는 거죠. 그러면 39세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39세 뭐 얘기하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정부 지원책 중에 청창사라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나이 청년의 기준은 40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센터장님이 이제 법인세 절세도 하지만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이런 지원 사업도 하기 때문에 네네. 그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 네. 거네요. 이제 34세일 때까지 창업을 하면 이제 두 가지 다 혜택을 네. 받을 수 있겠네요. 스피노프해서 그러니까 자녀를 적격 창업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고 네. 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법인세 감면 혜택과 함께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시설 자금의 니즈도 생기잖아요. 이 사옥이든 공장이든 그래서 취득할 때 취등록세 75%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이제 취등록세 75%의 감면 혜택이 있다. 네. 청년인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청년 아닐 때도 되나요? 이 위치를 과밀 억제권 외에 적격하게 창업해도 그 혜택은 볼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45세에 창업한다 그래도 취등록세 75% 감면은 받을 수 있다. 네, 기존의 대표님들이 나이가 넘었으면은
그럼 벤처 인증을 꼭 받아야지만 그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시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건 가밀락지권 외나 적격하게 창업해서 그 인증을 받지 않고도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재산세도 감면받나요? 네,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네, 뭐 네. 100% 감면받고 네. 50% 감면받고 네, 맞습니다. 몇 년 동안 감면받나요? 5년 동안. 5년 동안. 자, 그러면 세법적으로는 그렇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정부 지원책에 저희가 유무상 과제에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또래 경쟁이거든요. 창업 3년 미만들의 또래 경쟁에서 베네핏이 청년 창업일 때 베네핏이 있고요. 기술력으로 저희가 입증한 스펙을 쌓아드릴 거거든요. 그걸로 스펙이 쌓아지면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모기업에서 뭔가의 정부 지원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업력 때문에 거의 대기업 경쟁 볼륨에서 같이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들고 이 창업 기업에 세팅을 하게 되면은 또래 경쟁이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도 가능성이 어디가 더 클까요? 그게 창업 이제, 기업에서 예, 했을 그렇죠. 때 예.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아, 그러니까 창업 3년 미만의 그 정부 과제 같은 거 할 때도 훨씬 유리하게 할 수 그렇죠. 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대출, 네. 대출 관련해서는 또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대출은 크게 직접 대출해주는 중진공이 있고 보증서를 끊어주는 기보 신보가 있잖아요. 중진공에서는 청년자금을 낮은 이율, 거의 1%대, 2%대 이율로 지원을 해줍니다. 창업 중소기업 그 혜택을 받는다 네, 이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훨씬 금리도 낮고 네. 뭐 한도도 좀 더 주나요? 더 주진 않지만 1억 정도 선은 무난하게 나올 수 있게 저희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은행권에서 청년의 리스크를 더 크게 볼까요? 업력이 오래된 대표님들 리스크를 크게 볼까요? 청년이 더 크지 않나요? 리스크를 크게 보잖아요. 네. 그래서 나라에서는 오히려 청년들한테 그런 베네핏을 주는 겁니다. 아, 청년일수록 기본적으로 1억 정도 지원은 무난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이제 그런 혜택을 좀 네. 받을 수 있다. 네, 반대인 거죠. 아, 네. 금리도 좋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중진공에서 주로 보통 해주나요? 네. 그럼 뭐 신보나 기보에서도 좀 혜택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신보나 기보는 아시고 계신 것처럼 보증을 대신 서주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거의 100% 보증을 서줍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10%라도 그건 청년들한테는 부담이거든요. 근데 그 100%로 보증을 서줄 테니 마음껏 해봐라는 거죠. 그래서 이프의 상황이 됐을 때 청년들은 책임져야 될 퍼센테이지가 없는 겁니다. 이프의 상황이라는 건 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어쩔 수 없는 외부의 요건 때문에 접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잘 안 돼서 회사가 뭐.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접으셨을 때도 보증서의 내 퍼센테이지는 책임져야 되지만 청년들은 100%를 담보를 서주기 때문에 정리만 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랬을 때 그 다음 제도역 패키지까지 더 우대해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뭐 우리 센터님 뭐 이걸 전문으로 하시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여쭤봤는데 자녀 이름으로 창업하는 이유는 사실 크게는 이제 승계 때문에 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요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승계로 인해서 해드리는 게 전에 말씀드렸던 스피노프 방법이 있고요. 그거는 정부 지원책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세팅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많지만 예, 그렇죠. 근데 스피노프에서 자녀법인 만든 다음에 그 사업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거 저희 가족법인 만들어서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상속으로 넘어가고 증여로 넘어가게 되면은 너무 높잖아요. 법인을 자회사로 만들게 되면은 지금 수입 배당금이 있고 불산입이 확대돼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23년 1월자로 바뀐 지분율, 입금 불산입률을 보면은 자회사 지분율이 20% 미만일 때는 30%, 1억을 배당했을 때는 3천을 빼주고 7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자회사 지분율이 20% 이상이다. 그러면 처리해주는 비율이 8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일 때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더 획기적인 거는 지분율이 50% 이상일 때는 100% 입금 불산입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억을 배당할 때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스피노프를 하는 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법인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네. 더군다나 아버지 회사에 아버지 법인에 있는 잉여금을 이렇게 이제 구조를 좀 짜서 네, 맞습니다. 이제 배당을 좀 받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법인에서 1억을 배당했다. 네. 그랬을 때 법인세를 얼마나 내나? 여기 표를 보시면 아버지 법인에서 아들 법인에 1억을 배당했을 때
자회사의 지분율이 20% 미만이면은 20% 미만이면 한 주만 갖고 있어도 해당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1주만 있어도 20% 미만이겠죠. 그러면 배당 1억 배당금에서 7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배당은 1억을 받는 거지만 네. 30%를 빼주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법인세를 내면 된다는 네. 거네요. 이게 물론 이제 법인세는 아들 법인이 내겠네요. 그렇죠? 네, 개인이 내지 않고 예. 법인이 내게 하는 예. 거죠. 또 여기서 모기업의 지분율이 50% 미만일 때는 배당금 1억이라고 하면은 20%에 대해서만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0% 이상을 보유하냐, 아버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20% 이상만 갖고 있으면 1억을 배당받아도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배당 이제 1억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네. 법인세 하나도 없이 네. 아들 법인에 옮길 수 있다. 네. 예, 이게 사실 아주 우리한테 되게 좋게 바뀌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스피노프만 하시면 안 되고 스피노프를 해서 그 법인을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법인에 이제 그 지분을 확보하냐 이걸 좀 이렇게 활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실질적인 절차가 되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또 우리한테 도움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또 활용을 하고 자기 주식 취득도 활용하면서 그게 다 포괄적으로 같이 한 파이프로 가서 저희 승계에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